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형사 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형사 조정을 할 의사가 있냐?"라고 검사님 혹은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절을 했다. 이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아요. 그냥 권할 때 일단은 하셔야 돼요. 특히 본인이 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제발 형사 조정을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달까 되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무혐의 주장을 하고 싶은데 형사 조정을 하라고 하는 건 나보고 혐의를 인정하라는 뜻이니까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검사님이 형사 조정을 권하는 그 자체가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검사님이 한번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벌금형 약식 기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정식 재판 가서 다툴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정식 재판 간다고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죽었다 깨나도 억울하다. '나는 저 사람과 그러니까 나를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형사조정 절차에 응하시는 게 시간으로 따지나 돈으로 따지나 가능성으로 따지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선택권이 어찌 보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이 앞서 가지고 '아 나는 형사조정은 못하겠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사조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형사조정에 일단은 응해 보십시오. 이게 인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는 형사조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조정하게 되면 거의 기소유예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거부하실 이유가 없죠 사실은. 기소유예조차도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형사조정을 검사님이 권하는 순간 이게 많이 사건이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형사조정 절차에 응해 가지고 조정이 되면 제일 좋죠 베스트. 근데 실제 해 보면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제 이유는 결국 돈이 맞지 않아서인데 합의금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은 자 형사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마음이 보일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막 몇십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물론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와서 또 이 형사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피곤해요. 물론 고소를 당하신 분도 피곤하시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뭐 하고 한 거 생각하면 내가 막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평일에 연차 내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몇백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실제 소송까지 갔을 때 얼마가 인정이 될지 몰라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피해자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아이 뭐 수 틀리면 내가 합의 안 해 주면 그만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몇백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몇백이라는 금액은 이제 보통 300-400 정도 되는 금액은 고소를 당한 쪽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쓰고 "좋게 좋게 합의하자." 이런 게 일반적인 스탠스죠. 근데 인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몇백이라는 금액을 들으면 또 화가 나죠. 특히나 이제 본인의 잘못을 100%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몇백을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내가 이 돈 줘 가면서 합의를 해야 되나? 아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다투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이게 싸게 먹힌다 싶으면 그냥 이걸로 합의를 하세요. 그게 100% 낫죠. 게다가 합의해서 바로 끝나는 종류의 범죄면 이거는 합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괜히 애매하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한테 줄 돈을 그냥 피해자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그 금액을 그냥 일단은 피해자한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몇백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해자가 "나는 이 돈에 합의를 못 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또 피해자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또 거기에 응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 판결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라도, 단돈 얼마라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자료도 위자료인데 민사소송에 응하려면 또 평일에 법원을 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말로 한두 마디 해서 사건이 끝나면 좋겠지만 또 저쪽이 변호사 선임해서 막 뭘 내요.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고생해서 인제 거기에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비용이고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제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냥 그때 몇백 주고 빨리 끝내 버릴 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사 사건도 형사 사건인데 뒤에 기다리는 민사 사건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이제 간혹 보면 "아 뭐 벌금형 괜찮아요. 저 벌금 내고 말래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벌금 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꼬박꼬박 다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뭐 곧바로 제기해야 될 필요 없죠. 3년 이내에만 제기하면,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만 제기하면 되니까 잊어버릴 만할 때쯤 아마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스트레스가 막 생기죠. 뭐하러 그렇게 길게 끌고 가시냐는 거예요.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몇백을 도저히 줄 수 없다. 내 능력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저 사람 끼키야 전치 2주 혹은 그냥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지금 '아 나는 못하겠다.' 혹은 '나는 뭐 3 0만 원, 5 0만 원밖에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정에 응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몇십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면 뭐 하나마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하시더라도 최소 100 이상은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야 만에 하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결렬이 됐을 때 검사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 피해자가 이거는 쪼끔 과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사 조정 과정은 다 녹음이 되거든요. 뭐 전화 통화로 형사 조정을 진행을 해도 다 녹음이 되고, 그게 녹취록으로 남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불렀는지, 합의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인제 기껏 기회를 줬는데 본인 잘못 생각 못 하고 막 30, 50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가해자, 고소당한 쪽이 나빠 보이겠죠. 가해자가 막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서 1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막 500, 600 얘기하면서 "나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가해자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검사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든 용서를 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잘못 걸렸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몇십만 원을 제시하면 그 가능성조차도 0 으로 만드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학생이고 막 이런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냥 회사 다니시고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100만 원을 제시했다가 걷어들이는 것과 30, 50 제시했다가 걷어들이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가해자가 30, 50 제시하면 '아 뭐 그 돈 없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 30, 50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30, 50은 쪼끔 그래요. 근데 이제 100만 원대로 넘어가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안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괜히 내가 고집 부려 가지고 더 큰 금액 얘기하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그냥 빨리 나도 머리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금액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적절한 금액을 맞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소당한 입장에서 형사 조정을 할 의사가 있냐고 검사님 혹은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으면 하겠다고 제발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도 합의할 대상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뭐 합의할 대상이 직접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합의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제 공무집행 방해죄 같이 그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합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양형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바로 그 피해 회복 합의 뭐 이런 건데, 이 기회가 완전히 없는 채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